안녕하십니까? 음, 근사한 이야기.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 결과는요,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의 2026년 3월 18일에 소개된 논문이고요. 오령산을 활용한, 우리 이수제로 잘 알려진 오령산이라는 처방을 활용한 고관절 전치환술 후 부종 및 통증에 대한 효과를 알아본 연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술을 하고 나면은 꽤나 큰 통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그럼 상처 때문에 생긴 걸까요? 수술을 했으니까 상처가 생겼죠. 아니면 출혈 때문일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나 출혈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생긴 염증 때문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염 진통제 위주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수술 후 통증의 큰 원인은 사실 붓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붓기에 주목을 해서 진행이 되었던 이 연구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뒤집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을 받고 나면요. 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수술을 한 부분, 수술로 인한 해당 부위 조직의 손상이 일어납니다. 뭐 피가 나고요. 그 곡소 부위에 조직액이 저류, 그러니까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직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겠죠. 이것이 바로 기계적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계적 팽창으로 인해서 조직 내 압력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방출이 촉진되니까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그 조직 내에 있는 신경이 눌려지게 되고요. 그 눌린 신경으로 인해서 통증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통증 탓에 환자는 잘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더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현재까지는 이런 문제들을 대부분 출혈로 인한 문제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트라넥삼선 같은 지혈제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출혈 자체를 좀 컨트롤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종으로 인한 내용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통증을 완벽히 제어하는 것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령산입니다. 이 오령산은요, 한의학에서 수백 년간 사용해 왔던 처방인데요. 총 5개 약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약은 원래 체액 불균형에 쓰던 약입니다. 그래서 이수제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이 이수제라는 개념은 좀 이뇨제와는 다릅니다. 이뇨제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우리가 체액을 빼내는 약이라면 이것은 수분 분포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수분을 재배치시켜 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뇌부종 같은 곳에 많이들 활용해 왔었고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좀 다른 기전이잖아요. 정형외과적으로 진행이 된 큰 수술 후의 국소 부종의 완화에도 이 오령산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본 연구입니다. 이 오령산은요, 사실 단순한 이뇨제가 아닙니다. 이수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 채널이라고 부르는 아쿠아포린이라는 물 통로를 조절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쿠아포린을 선택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막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러니까 원래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물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종의 그 스마트 물 조절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령산은 이런 역할을 통해서 수분 대사와 수분의 재배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반 이뇨제랑 다른 측면은 일반 이뇨제는 무조건 물을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탈수나 전해질 문제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령산은 필요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탈수 같은 상황이 있으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을 재배치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체액 조절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연구는 후양적 코호트 연구 설계로 진행이 되었고요. 총 178명의 1차적 고관절 전치환술을 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조군, 그러니까 오령산을 복용하지 않은 군 77명과 오령산을 복용한 군 72명으로 나누어서
이제 경과 관찰을 한 결과였고요. 전반적인 특성은 양 군에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네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수술 관리 및 수술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 사전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보고요. 그리고 수술을 한 다음에는 지혈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트라넥삼산 같은 약을 투약합니다. 수술 후 1 일에서 7 일에 걸쳐서 오룡산을 3 일 7 일간 투약했고 첫날부터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체중 부하를 건다고 하죠. 그러니까 고관절이 수술을 했으니까 체중 부하를 걸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군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데이 1 부터 첫날부터 체중 부하를 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첫날, 네 번째 날, 일곱 번째 날에 통증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일곱 번째 날이 됐을 때 최종 부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초음파 등을 통해서 혹시 DVT 같은 혈전 같은 것이 생기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 연구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수술 후의 부종이나 이런 회복도를 볼 때 붓기를 측정할 때는 대부분이 그동안 줄자 같은 것을 이용해 왔거든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CT 영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측정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끔 하는 아주 정밀한 수준의 부종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용된 측정법은 측정자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수술 전과 수술 후 이 단면이 나오죠. 네, 이렇게 지금 수술 후가 좀 더 부종이 심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지를 한번 본 겁니다. 자,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오룡산을 투약한 군에서 허벅지 둘레 변화량이나 허벅지 단면적 변화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토콜을 똑같이 했고 오룡산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 했는데 오룡산을 복용한 군에서는 허벅지 둘레 변화량도 크지 않았고 허벅지 단면적 변화량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종이 잘 억제가 된 것이죠. 어 부정뿐이 아니었고요. 출혈량에 유의미한 감소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룡산에서는 출혈량이 훨씬 적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몸 전체의 반응을 좀 바꿔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것인데 아마도 오룡산이 그냥 수분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염증 작용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성 경막하혈증 같은 출혈성 질환의 지혈 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출혈량을 경감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통증도 완화가 됐는데요. 특히나 7 일차 그러니까 이제 수술 후 7 일차가 되었을 때의 통증 특히 동작 시 통증 점수가 오령산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요한 건 양 군에서 안정 시 통증은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운동 시 통증, 동작을 할 때 통증은 오령산군에서 훨씬 낮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오령산을 활용하게 되면은 움직일 때 통증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재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훨씬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들을 분석해 보니 실제적으로 면적보다는 그러니까 수술을 진행했던 부위의 면적의 증가보다는 둘레 팽창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 환자가 느끼는 동작 통증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일차에 둘레 팽창이 많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통증이 심했다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오련산을 복용했을 때는 둘레 팽창이 적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작 시 통증이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면적이 아니라 둘레 팽창에 따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수술한 부위는 이런 구획 압력 모델을 가집니다. 수술 전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타원형 모델이었던 그 조직들이 수술 후 뭔가 액체가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부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부 액체가 차오르지만 조직 압력 상승은 미미한 상태 페이즈 1 에서는 둥근 원형을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더 물이 차오르다가 외곽선 둘레가 팽창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페이즈 2가 페이즈 1에 비해 훨씬 외곽선 둘레가 길죠.
팽창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직 압력이 급증하고 신경 압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이 밖으로 밀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압력이 폭발하고 통증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령사는 바로 이 페이즈 2로 넘어가는 것을 아마도 막았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상 밖의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른 사람들이 더 잘 붓는 경향성을 이 연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마른 사람들은 오히려 수술 중 후 출혈량은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종은 더 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 체형일수록 마치 안 부을 것 같은데 더 잘 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일수록 이 부종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령산을 활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한 번쯤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혹시 이제 수술 후에는 뭐 이런 수술 자체 때문에도 몸이 좀 무리가 왔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저런 약도 많이 먹는데 혹시라도 이 오른산 같은 약 같이 복용하다가 오히려 심부전증 혈전증 같은 혈전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 간 기능 장애 같은 것은 오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사실 심부전증 혈전증 같은 것이라든가 뭐 간 기능 장애 같은 것은 전혀 더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의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령산 투약에 따른 안전성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구를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술을 할 고관절이나 관절 수술을 하면서의 통증은 상처 때문이다. 출혈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종으로 인한 압력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요. 조기 거동이 잘 되려면 그 부종으로 인한 둘레 팽창을 억제해야만 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고 오령산을 활용하게 되면은 지열 시너지를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에서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술 후에 막 아프게 되면은 뭐 엔세이드라든가 소염 진통제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진통제만 쓰고 있을까요?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없으실까요? 부종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수술 후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종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낮추고 그 압력을 낮춤으로써 신경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그 압박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감소하게끔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오늘 꼭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오령산이라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있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